네, 안녕하세요. 안진수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상식 제70선 주제 중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 좀 잘하라고 독려했는데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생기고 나서 이런 분쟁들이 직장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사건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 사례의 내용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의 입법 내용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 기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상급자가 그냥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례의 내용은 후기상 상급자가 얘기를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사실, 팩트로 인정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서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업무를 할 때마다 실수를 합니다. 정말로 업무를 할 때마다 매번 실수를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적을 해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해서 신입사원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며 정신 똑바로 안 차려요?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조금 올라갔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날 신입사원이 저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이것도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형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 가해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위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였다라는 걸 전제로 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한 시점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라고 호칭하는 건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신고한 시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분은 신고인, 신고를 당한 분은 피신고인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중립적인 호칭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에 의해서는 회사의 경영진이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두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당사자를 규정하고 있어요. 회사의 상사 또는 근로자, 같은 회사 소속의 근로자에게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뭐 프리랜서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의성을 이용한 행위, 그리고 업무상 적정성을 넘는 행위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악화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요건인 우의성과 업무상 적정성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의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위상 우위를 의미하겠죠. 이건 지위, 포지션, 그 다음에 직급, 뭐 회사에 따라서는 뭐 대리, 과장 이런 직급 호칭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지위 직급상 우위성을 포함하고 그리고 이게 아니라도 관계상 우위를 함께 인정을 합니다. 이 관계상 우위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다수 대 소수예요. 두 명 이상이 넘어가면 한 명에 대해서 다수가 성립하죠. 그래서 2대1 관계, 3대1 관계에서는 인원적인 측면에서 우위성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권력 부서인 경우 인사팀이라든지 감사팀, 요즘에 뭐 사실 권력 부서는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직원들에게 좀 더 우위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부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권력 부서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도 아니면 노사협의회 간부 이런 경우도 우위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거나 연차가 높은 경우, 사실 연령이 높다는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우위성이 꼭 성립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연차가 높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직급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연차가 높으면 사람들 간의 직장 내 그 관계가 훨씬 더 풍성할 수 있고 그건 어떤 우위성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가 높은 경우에는 우위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우위성에 기반하여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데요. 두 번째로 그 행위 자체가 업무상 적정성을 넘어야 합니다.
업무상 적정성을 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는 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지 않는 행위, 다시 말해서 업무와 무관한 행위입니다.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카풀을 강요한다던가 뭐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업무와 직접적으로 무관하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긴 하지만 그 행위의 양태가 구체적인 방식이 적정성을 넘는 경우, 대표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폭행, 욕설을 하는 이런 행위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뭐 상사가 또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는 걸 인정할 수는 없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적정성을 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신입사원이 입사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업무상 실수를 반복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업무상 실수를 반복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무조건 상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 회사의 업무는 혼자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토대로 피드백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 자체가 일종의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보고를 할 때도 올바른 방식이 있고 이 보고의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때도 올바른 방식이 있어요. 이 지적이라든지 지책 같은 거는 사실은 꼭 필요해요. 근데 사실 저는 지적이나 지책이라는 표현보다는 피드백이란 용어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피드백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해야지 이 사람의 업무를 더 완결성 있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이 업무상 필요성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그 방식이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사례 내용을 보면 뭐 정신 안 차려요? 이런 식으로 일회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폭언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욕설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강도에 대해서 사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이게 일단 목소리를 높였으니까 이거는 과도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욕설이 아닌데 좀 과도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례들을 많이 보고 판단했을 때 저희가 보기에 이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만한 이 표현의 내용을 봤을 때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지도 편달이란 말도 하고 지책이란 말도 하는데 사실 이 표현들이 상당히 폭력적인 표현이 있어요. 지도 편달이란 말은 사실 그 편자가 채찍을 의미하는 편자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채찍을 휘두르는 것처럼 좀 잘 지도를 해달라라는 건데 저희가 가정 내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어떤 행동을 통제하는 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법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 업무상 지적을 할 때는 그 과도한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조치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사용자가 인지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 자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라든지 다른 사람의 참고인의 진술 이런 걸 종합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팩트를 찾아내는 그런 조사 절차를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어떤 특정한 사실이 업무상 적정성을 넘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서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 의견에 꼭 기속받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해고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꼭 해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피신고인에 대해서 부당해고 논쟁에 휩싸일 수 있어요. 징계 양정은 회사의 객관된 기준에 의해서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의무이지 꼭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징계라고 되어 있지만 꼭 징계라는 조치에 국한하여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행위자와 뭐 피해 근로자 아니면 조직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코칭을 한다든지 라는 방식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인지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 관계의 상대방인 근로자에 대해서 보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산업안전 차원에서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을 해서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 중에 다친다든지 질병이 생긴다든지 이런 걸 예방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거든요. 동일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로자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결해야 하는 건 사용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회사의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공정한 조사가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관을 통해서 감독관께서 이제 직접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 자체가 사실 사람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용노동부의 행위, 그 매뉴얼에서 16가지 정도 행위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모두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하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해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상에 좀 모호한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단순히 보고 우리 규정에 반영한다라기보다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 회사는 어디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그런 행동들을 직원들이 하지 않게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이런 행동들은 하지 말자 라는 방식으로 좀 규범화를 하는 게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부서 내 문화라든지 관계가 상당히 많이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좀 같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가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